씹사하기 재미없어요 여러분. 왜 여자들은 직업이나 그런 거보다도 왜 나이가 중요하냐고 하시는데, 지구상의 동물은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면은 여자분들은 이제 임신과 출산이 좀 힘들어지다 보니까 매력이 완전 반감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보통 아빠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여자분들의 나이가 이제 40이 되어버리면은 그게 힘들어집니다. 연봉이 무슨 10억이든 내가 차가 무슨 엄청난 페라리든 사업으로 엄청난 성공을 하시든 남자분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남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되어줄 건지, 그리고 나한테 좋은 아내가 되어줄 건지,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여자분들의 소득, 직업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내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되어주길 바라기 때문에. 근데 여자분들이 나이가 있으면은 내 아이 자체가 없거든. 강제적으로 딩크돼야 돼. 딩크. 그런 거 싫은 거예요. 이번에 지금 남자들이 전반적으로 다 소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서 어떻게 커플 돼도 별 의욕이 없어. 여기서 끝나고 나가가지고 더 나이 어린 여자 만나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적극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여자들이 적극적이야. 심지어 여러분, 옥수씨마저도 나이가 너무 많아요. 임신과 출산이 많이 힘들어지는 나이에요. 38. 나는 솔로 11기 정숙님, 그분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옥수씨가. 존중합니다. 딩크가 됐든 뭐 동성애가 됐든 동거가 됐든 존중해요. 내 가족만 아니면 돼.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본능 있잖아요. 종족 번식의 본능,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본능, 시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죠. 옥순씨 있잖아요. 정말 대진운이 좋아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데, 다 언니들이 40대고 자기만 30대니까 여왕벌 노릇해가지고 밉상이었어요. 다른 기수 나왔으면은 나이 때문에 왕언니 돼가지고 커플 안 됐을 텐데, 이번 기수 정말 운 좋게 나와가지고 남자들 사이에서 지금 무슨 산악회에 있는 홍일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영식님하고 영수씨하고 그리고 광수씨 3대1 데이트 했는데, 이 옥수씨가 정말 그 산악회 자전거 동호회에 있는 여자 회원 한 명,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그렇게 이쁘지 않은데 여자가 한 명이라는 이유로 40대 아저씨들이 뭐 몇 살이야? 뭐해? 직업이 뭐야? MBTI 나랑 똑같네? 그거 같았어. 아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나이 먹은 아저씨들이 나이 어린 친구하고 말 한마디 더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산악회나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보시면은 제가 말한 딱 그 분위기가 있어요. 뭔지 아실 겁니다. 40대 아저씨들이 30대 여자분 회원 있으면은 계속 뭐 물어봐요. 남자친구 있어? 뭐 MBTI는 뭐야? 부모님은 뭐 하시냐면서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3대1 데이트가. 옥수씨 오늘 밉상이었던 거 첫 번째. 옆에 현숙님은 아무도 선택 못 받아가지고 시무룩한데, 옥수씨는 3명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신났다고 눈에 누워가지고 이제 날개짓 한 거. 일단 그게 첫 번째 밉상. 그리고 두 번째 밉상은 영수님이 옥수씨 좋아하고 옥수씨도 영수님 좋아했잖아요. 옥수씨가 남자들한테 돌아가면서 내가 왜 좋은지 얘기해보라고 돌아가면서 얘기해라고 했어요. 과간이야. 나 같으면은 없어, 나 실수했다고 얘기했을 거야. 꼴보기 싫어가지고. 여기서는 옥수씨가 막내 오로지, 밖에 나가면 왕언니인데 운 좋아가서 이렇게 해놓고 사람 간보고 뭐 한번 여왕벌 놀이 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으면은 없다고 했을 거야. 실수했다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나 너 안 좋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더 별로였던 거는 옥수씨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영수씨 말 듣고 뻔하다고 했어요. 뻔하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웃겼어. 옥수씨 나이가 38이면 좀 급하지 않나? 남자 3명 데리고 노는 느낌. 광수씨한테는 선입선출이라 얘기하고. 빡쳤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정도로 대단한 여자분이 아닌데 팀 옥순이라고 하면서 여왕벌 노릇 하시니까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죠. 옥순씨가 잘못했다기보다 좀 밉상이었다. 엄청나게 막 날씬하고 이쁘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잖아. 38이잖아. 영식씨가 오늘 그래서 빡친 거예요. 오늘 영식님이 옥순씨한테 계속 틱틱대면서 이렇게 말을 좀 싸납게 했는데, 그 이유가 옥순씨는 누가 봐도 영순이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영식씨하고 광수씨 두 분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갖고 노는 것 같으니까 영식님도 이제 화가 나는 거지.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는 애가 자꾸 나를 갖고 노네? 들러리 세우네? 그러니까 영식님이 오늘 옥순씨한테 약간 신경질적으로 한 겁니다. 오늘 영식님은 그닥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속 시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솔로 안에서 결혼할 남자 못 만나게 되면은 나는 솔로 안에서 만난 남자분들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조건이나 환경 자체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번 나는 솔로 안에서 만나는 남자분들이 거의 막차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여자분들 중에 가장 나으신 분은 순자님이에요. 순자님 그나마 제일 나아요. 가장 괜찮아요. 순자님이. 여러분, 영수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영수님도 옥수씨를 선택해가지고 커플이 되고 안 되고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옥수씨는 영순이 좋다고 하는데 영수님은 그닥 내가 지금 옥순이 굳이 골라야 되나? 옥순이랑 굳이 만나야 되나? 혼란스러운 거야. 만나면 만날수록 옥순이가 약간 좀 괘씸하고 건방 떨고 주제 파악 못하고 나한테 뻔하다고? 네가 나한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영수씨는 이제 좀 괘씸한 거죠. 너 아파트 있니? 너 직업 좋니? 너 돈 잘 버니? 너 나이 어리니? 그런 것도 아니면서 너 나한테 뻔하다고? 야, 얘 봐라. 약간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지 관리
관리 차원에서 그냥 옥순이 선택할지 아니면 그냥 선택 안 할지. 나는솔로 이번 14기는 커플이 아무도 안 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옥순씨가 인터뷰할 때 현숙님 보고 방해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같은 출연자를 방해자라고 할 수 있냐고 안 좋게 보시던데, 제가 느낀 점은 옥순씨가 책을 많이 안 읽으셔가지고 상황에 맞는 단어를 잘못 쓰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나는 게 경쟁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방해자밖에 생각이 안 난 거야. 이게 고의가 아니라 이분이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경쟁자 대신에 방해자가 생각나서 방해자라고 얘기를 한 거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옥순씨를 보면서 느낀 점이 이게 책을 읽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지 적이 안 생겨. 근데 옥순이처럼 책을 많이 안 읽으시면은 같은 단어도 경쟁자라고 하면은 그냥 경쟁자라고 하나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방해자라고 해가지고 괜히 욕먹잖아. 그러니까 옥순씨처럼 책을 많이 안 읽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옥순씨가 나이가 38이잖아요. 나이가 드실 만큼 드신 분이 단어 선택을 그렇게 방해자라고 하시고 이러는 것도 별로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네. WS님 말씀처럼 옥순님이 한국어 강사인데 한국어 강사분이 경쟁자라는 표현도 있는데 방해자로 한 게 좀 그렇긴 하네. 직업도 한국어 강사라는 분이. 그런 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저도 방해자라는 얘기 처음 들어요. 방해꾼이라고 하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걸 보여주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옥수님이 영수님을 계속 관리하셔가지고 영수님이랑 옥수님이랑 커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옥수님을 많이 안 좋아하시고 옥수님 커플 되느니 현숙씨랑 영수님 커플 되라고 응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옥순씨랑 영수님이랑 커플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 시청자분들과 저는 옥순씨를 보면은 불편할까? 왜 옥순씨는 매번 방송 나올 때마다 욕을 먹고 비난을 받을까? 오늘 보니까 좀 살집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뱃살이 좀 보이더라고. 옷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푸짐하세요. 그리고 얼굴도 그닥 막 이렇게 엄청 미인은 아니세요. 나이도 그닥 그렇게 어리진 않아요. 38. 몸매도 그닥 그렇게 몸매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옥순씨가 밉상인 거는 본인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약간 난척한다고 해야 되나? 영수 한번 알아보고요. 상철이도 관심이 있는데 영수도 한번 보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있잖아. 마치 꼭 백화점에서 옷 한번 입어본 다음에 좀 더 둘러보고 올게요 이런 느낌. 그렇게 막 대단하지도 않은 애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뛰어나지도 않고 엄청나게 이쁘지도 않고 엄청나게 매력적이지도 않은 친구가 뭔가 약간 좀 치명적이고 인싸, 퀸카, 매력적인 여자인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불편해하는 거야. 옥순씨가 지금 나이도 38이고 그렇게 막 잘난 게 없잖아요. 직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이 막차란 말이야. 영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영수님이 오늘 둘이 데이트하고 꼼냥꼼냥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영수님한테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상철이도 뭔가 좀 옥순씨한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상철이도 알아봐 볼까? 이런 모습이 약간 오만하고 건방 떠는 것 같아가지고 불편한 거죠.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옥순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40대 언니들 사이에서 운 좋게 돼지 눈이 좋은 38이라는 거,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옥순씨를 좀 밉상으로 보고 있다. 옥순씨가 표현하는 그런 단어도 바람직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었잖아요. 선입선출, 방해자. 책을 많이 안 읽으면은 이렇게 적절한 단어를 잘 못 쓰게 돼요. 책을 좀 읽어야 돼요. 옥순씨 표정이 남자분들하고 대화할 때 정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고 봐요. 이러고. 남자분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시선의 각도가 편안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러고 보는 게 약간 불편해. 자연스럽게 그냥 대화하면 되잖아. 고개가 약간 목뼈가 말려가지고 이러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다 보니까 옥순씨가 이번 14기에서 좀 밉상이 되고 있다. 절대로 제가 뭐 과장한다거나 없는 걸 지어낸 게 아니라 방송에 나온 거 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혹여나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옥순씨는 여전히 오늘도 조금 별로였습니다. 제작진이 옥순씨를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매주 지금 옥순씨가 좀 그래요. 약간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너무 견제가 심해. 영수님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옥순씨가 현숙님보다 2살 어린데 동생이 그렇게 좀 약간 매너 없게 해도 현숙님이 막 그렇게 심하게 안 하더라고. 저 같으면은 뒤로 불러가지고 한마디 할 것 같은데 현숙님 착하더라. 옥순씨는 오늘 제가 조금 놀랬던 게, 저번에도 여러분 자기가 남자들한테 표 받고 기분 좋아서 눈에 누워가지고 팔 바둥바둥 거렸잖아. 그때도 현숙님이 바로 옆에 있었단 말이야. 현숙님은 그때 빵표였어요. 옥순이 지 혼자 좋다고 바로 옆에 현숙님 있는데도 그러던지 말던지 배려 없이 자기 혼자서 막 바둥거리고 38살이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영수랑 현숙이가 뭔가 좀 묘한 기류,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으니까 불쑥 옥순씨가 자기 엄마한테 문자 온 거를 갑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영수님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문자 왔어요 하면서 이제 자기 한우 세트 3박스 받은 거 그거 자랑을 그때 딱 하더라고. 앞좌석에서. 현숙님은 바로 뒷좌석에서 빵표 받아가지고 한우 세트 하나도 못 받았는데 마치 현숙님 들으라는 것처럼 도발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러지 않나. 나는 솔로 안에서 노력하는 걸
거라고 포장하기에는 오히려 그건 자기한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좋게 볼래야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옥순 씨가 오늘뿐만 아니라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거를 뭐 좋게 포장할래야 포장할 수가 없어. 나는 솔로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영수님이 정상이야. 현수님은 한우 세트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민망할 텐데 옥수님이 대놓고 막 이렇게 왔다면서 사진까지 막 보여주고 하니까 영수님이 오늘 옥순 씨랑 단둘이 대화할 때 옥순 씨, 현수님은 하나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현수님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우유부단하면서도 그런 모습은 좀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옥순 씨가 영수님하고 대화할 때 여자분들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뜨는지 봤는데 여자분들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근데 영수님하고 대화할 때만 눈을, 이런 것도 좀 그렇지 않나. 언니들하고 대화할 때는 안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 옥순 씨를 매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차에 타고 올 때도 대리운전 불러서 왔잖아요. 고개를 아예 이쪽으로 돌리고 이제 눈 감고 있었잖아, 불편하게. 그것도 좀 너무 노골적이야. 현수님이 잘못한 거 없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나는 솔로 안 했어는 그래도 되는 거고. 차에 타가지고 언니인데 그래도 현숙님이, 근데 고개를 완전히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현숙님이 눈치 보더라고. 2살 어린 동생을 그렇게 하고 왔으면서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언니들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언니들 저 직업 바꿔야 할까봐요, 그러는 모습이 가증스럽다 해야 되나? 좀 그래요, 여러분. 현숙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현숙님 되게 불편하게 만들면서 숙소 오자마자 바로 그냥 언니들하고 왔을 때 직업 바꿀까봐요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현숙님이 저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할까. 그리고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님이 오늘 뭐 눈썰매 타고 해가지고 재밌었다고 얘기하는 중에 갑자기 옥순씨가 훅 들어온 거예요. 살짝 밀쳐내면서 끼어든 거여가지고 옥순씨는 언니들 사이에서도 현수님을 약간 조금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영수님하고 옥순님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는 이 비집고라는 또 표현을 썼잖아요. 이번 나는 솔로 14기에서는 영호님도 아니고 광수님도 아니고 영식님도 아니고 빌런이 옥순씨다 보니까 옥순님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비집고라는 표현도 저번 주에는 방해자라 그러고 저저번 주에는 선의선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비집고라는 표현이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비집고라는 표현 말고 존재감 때문에 뭐 불편하다, 신경이 쓰이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방해자 대신에 뭐 경쟁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단어 쓰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옥순 씨는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 보여지는 말씀하시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 별로 안 좋은 모습이지 않나. 영수님하고 대화할 때도 편을 가르더라고요. 지금 남자들이 나를 많이 선택해가지고 악녀가 되어 있다, 사람들이 현숙님 편이다, 나는 지금 악녀가 되어 있어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하던데, 말하거나 대화할 때 단어 쓰거나 이런 뉘앙스나 이런 거 봤을 때 옥순씨가 뭐 괜찮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죠. 근데 옥순씨가 이제 직업이 한국어 강사거든요. 한국어 강사이신 분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합니다. 벌써 옥순씨를 4주 넘게 보고 있잖아요. 나는 솔로에서 제가 본 바로는 남자들이 옥순씨를 좋아해가지고 출연자들한테 약간 밉상 캐릭터로 찍히는 게 아니라 옥순씨라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옥순씨를 좋아하니까 언니들한테 뭐 견제받네, 그런 게 아니라 옥순씨라는 사람 자체가 좀 그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순씨의 장점은 40대 언니들보다 나이가 2살 정도 어리다는 거, 그거 말고 없거든요. 근데 옥순씨가 너무 이렇게 좀 오늘도 역시나 별로였다. 아마 근데 옥순씨 성격상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제 촌장 엔터테인먼트 라이브 있잖아요. 라이브에 나오지 않을까요? 옥순씨 성격상? 영수님이 오늘 옥순씨 엉뜨도 안 켜주고 썰매도 안 들어줬잖아요. 이거는 옥순씨 싫은 거예요. 엉뜨 안 켜준 거는 진짜 싫은 거야. 이거는 내가 깜빡한 게 아니라, 더군다나 이게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옥순씨가 싫은 거예요. 영수님은 딱 이제 완전 잡힌 것 같아. 옥순이 싫다 이걸로. 옥순씨랑 영자님이랑 오늘 둘이 신경전하는 모습이 그것 때문에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14기 방송이 이번 주 수요일날 했던 게 재밌었던 이유가 옥순씨하고 영자님하고 상철씨가 원래 1순위가 아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영자님은 경수님하고 데이트해보니까 얘는 너무 답답하니까 손절하고, 옥순씨는 영수씨한테 손절 당해가지고 둘 다 이제 상철씨를 좋아하는데 둘이 서로 신경전하는 모습이 재밌었어요. 영자님은 나는 상철이 원래 처음부터 원픽이었다, 옥순이 너는 핸드폰 뒤에 영수 스티커 붙어있지 않냐, 나는 내 핸드폰 뒤에는 상철이 붙어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서로 웃고는 있는데 신경전해요. 그리고 오늘 옥순씨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영자님이 옥순씨한테 상철씨랑 대화
너 어떻게 잘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네 하고 그냥 쌩하고 지나쳐버리고, 그리고 영자님이 옥순씨가 다시 나가니까 옥순아 너 어디가? 미션하러 가는 거야? 하니까 옥순님이 대충대충 응 이렇게 하면서 나가버리고, 옥순씨하고 영자님이 상철씨를 두고 신경전하는 모습이 재밌었습니다. 근데 저는 영자님이 옥순씨한테 뭐 물어보고 했는데 옥순씨가 응응 걸었잖아요. 저는 옥순씨가 계속 뭐 언니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언니들을 눈치 보게 만들어요, 옥순씨가. 물론 옥순씨를 이제 좋게도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리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오늘도 옥순씨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이 옥순씨를 되게 편안하게 잘해줘. 여러분, 옥순씨를 괴롭히거나 견제하고 뒤로 불러가지고 뭐 이녀나 저녀나 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 언니들이 오히려 옥순씨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옥순씨는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 없는데 본인이 무슨 견제받고 눈치 보느라고 힘들다 그러고 혼날 것 같다 그러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니까 사람들이 옥순씨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 없는데 자기 혼자서 괴롭힘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막상 그거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꼴값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싫은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단순하게 옥순씨가 북한에 누구 닮았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옥순씨가 뭐 미션 수행하고 나서 언니들 하면서 이렇게 뭐 언니들 앞에서 무릎 상처 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좀 그래요. 네, 너무 나쁜 분은 아니겠지만 적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성격인 것 같아요, 옥순씨 성격이. 그리고 오늘 옥순씨가 상철씨하고 대화할 때 봐도 상철씨한테 영수님을 살짝 뒷담화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뭔가 욕먹을 짓을 해놓고 본인이 영수님한테 손절당할 만한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영수님이 옥순아 나는 너가 이런 점이 싫어가지고 너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너는 이제 나가리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까지 직접 했잖아. 너 왜 한우 3개나 받아놓고 한우를 하나도 못 받은 현숙 앞에서 왜 그랬냐, 나는 너가 그렇게 하는 점이 불편하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점은 쏙 빼놓고 영수가 옥순이한테 말을 한 거, 자기가 잘못한 건 쏙 빼놓고 영수가 옥순이한테 섭섭하게 말을 한 것만 상철한테 그렇게 전달하는 거 보고 참 옥순이는 적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상철이가 만약에 옥순이가 그렇게 한우 관련된 사건을 알고 있었으면은 상철이가 옥순이 손절했을 텐데 영수씨가 참 괜찮은 게 영수씨는 입이 무거워요. 자기가 여자들하고 데이트하고 여자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고 데이트할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남자들하고 있을 때 그걸 전달하지 않더라고. 보면 볼수록 괜찮아. 상철씨가 그걸 아예 모르고 있었잖아. 옥순이가 한우로 완전 도발하고 현숙이 민망하게 했던 거를. 영수님은 참 괜찮은데 옥순씨는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쏙 빼고 영수에 대해서 안 좋은 점만 뽑아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옥순씨는 계속 이제 보면 볼수록 별로인 거죠. 네, 아무튼 저는 영수님이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고 상철씨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옥순씨는 아마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계속 별로지 않을까. 옥순씨하고 영자님의 가장 큰 차이는 영자님은 자꾸 나를 봐라, 나 만나자 이렇게 부담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흘러가게 하고 남자가 나한테 오게끔 만드는데, 옥순씨는 너무 들이대요. 우리는 운명인가 봐요 하면서 계속 막 들이대. 그러니까 이게 영자님하고 옥순님의 이런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 선택에서 상철씨가 분명히 영자님을 선택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옥순씨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 그거죠. 아무도 옥순씨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옥순씨 눈치 보는데, 언니들이 옥순씨를 눈치 보는데 마치 옥순씨는 누가 옥순씨를 괴롭히고 눈치 주는 것처럼 자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언니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남자들한테 입력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 세뇌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언니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나는 피해받고 있다 이런 거를 은근히 영수씨한테도 그랬고 상철씨한테도 그렇고, 그게 옥순씨의 가장 나쁜 점이에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매력을 어필하고 나는 지금 상철씨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내가 계속 눈치 보고 마음 졸이고 막 언니들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너무 그게 문제가 많은 거죠. 옥순씨의 가장 잘못된 점이 그겁니다. 아무도 옥순씨를 괴롭히지 않아요. 오히려 순자님은 옥순씨 얘기 들어주잖아. 내가 좋아하는 상철씨를 옥순씨가 이제 뒤늦게 영수랑 안 되니까 상철이 좋아한다고 하는데도 순자님은 옥순씨한테 야 너 꺼져 이렇게 하지도 않고 되게 친절하고 얘기 잘 들어주잖아. 옥순씨가 염장 질러도. 이렇게 좋은 언니들인데 눈치 주는 것도 아닌데 본인 혼자 소설 쓰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나빠요. 옥순씨가 상철이한테 이렇게 급하게 직진하는 거는 영수님에 대한 보복 심리가 크다 생각해요. 정말 상철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영수 너 나를 손절해? 보란듯이 상철이랑 잘 지낼 거야. 보란듯이 이쁘게 지내는 거 보여줄게. 그런 심리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아해서가 아니라 영수를 좀 신경 쓰는 마음에. 그래서 상철씨가 옥순씨한테 이렇게 왔을 때 옥순씨가 덜컥 우린 운명인가 봐요 이렇게 빨리 잡으려고 하는 거야. 영수님한테 빨리 보복하고 싶어서. 너 아니어도 나는 상철이랑 이렇게 잘 되고 나 인기 많아. 영수한테 보란듯이 보여주려고, 눈치 주려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저는 그런 마음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옥순씨의 오늘 옥순씨의 눈물이 공감도 안 되고 왜 울어? 왜 저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막 영수한테 계속 불편했는데 상철이가 자기 진심 알아줘가지고 감동받아서 운 것 같아요 라고 많이 하시더라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지금까지 보여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영수님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뭐랄까 감동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마음이 여러분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쉽게 확 마음이 바뀌지 않거든요. 영수님한테 손절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상철씨한테 운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현수님 앞에서 바로 한우 얘기하면서 영수님 보세요, 우리 엄마한테 이거 보세요 하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한우가 3박스나 우리 집에 왔대요, 현수님 들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영수님을 차지하고 싶어 했던, 그 정도로 영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 영수님한테 손절 당하자마자 바로 상철이한테 노선 변경한다고? 그러니까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데 바로 운명이란 얘기한다고? 내가 찾던 사람이라면서 여자들한테 얘기하고 순자님한테 염장 지르고. 그렇게 쉽게 잘 안 됩니다, 사람 마음이 정말 좋아하면은. 그리고 옥순씨가 사람 봐가면서 자랑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제가 안 좋게 꼬는 걸 수도 있는데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여태까지 봤을 때는 옥순씨가 정숙님도 아니고, 정숙님은 애초에 무서워가지고 아예 정숙님한테 말도 안 해. 정숙님하고는 괜히 말했다가는 정숙님한테 혼날까봐 정숙님하고는 대화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요. 정숙님한테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자님한테도 말할 수 있잖아. 영자님은 경쟁자니까 말을 안 해요. 순자님은 착하고 만만해 보이니까 말했다고 생각해요, 사람 봐가면서. 저는 그런 것도 싫었어요, 옥순씨의 그런 모습도.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상철님하고 옥순님하고 되게 천생연분이다. 순자님이 되게 착하고 말도 잘 들어주고 자기네들이 약간 무시해도 받아주니까 순자님한테 그러잖아. 상철씨도 그런데 옥순씨도 그렇고, 옥순씨도 순자님 착하고 잘 받아주고 그러니까 순자님한테 염장 지르고. 얘기하면 할수록 천생연분이야, 상철님이랑 옥순님이랑.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있어. 둘이 똑같은 사람끼리 안 만나요. 남자가 세면은 똑같이 센 사람끼리는 안 만나. 동족 혐오라는 게 있어가지고 똑같이 뭔가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싸가지 없는 사람끼리 안 만나고 착한 사람끼리는 안 만나고. 그래서 상철님이랑 옥수님이랑 천생연분이지만은 정말 아쉽게도 커플은 안 되고 상철씨랑 영자님이랑 커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순씨가 결국에는 상철씨한테 나가리가 됐어요. 옥순씨가 오늘 상철씨랑 1대1 대화하면서 기회가 더 있지 않겠냐, 상철아 너가 나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영자 쫓아가는 거는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 좀 질척거렸는데 상철씨도 이제 바보가 아니잖아요. 옥순씨가 원래는 영수씨를 좋아하다가 영수랑 안 되니까 영수한테 손절당하니까 자기한테 온 거라는 거를 상철씨도 좀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옥순씨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옥순씨는 좀 이제 대화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강해서 처음에 팀 옥순이라고 할 정도로 약간 거만하고 오만했었는데 정리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팀 옥순이라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그 중에 한 명이랑 커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최종 커플이 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아무하고도 커플이 되지 않은 거는 옥순씨가 너무 조급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운명, 그 운명이라는 얘기를 너무 자주 해요. 그리고 나는 솔로에서 여태까지 여자분들 입에서 운명이라는 말이 나온 분들 치고 커플 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은 남자분들이 들을 때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 여자 입에서 운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되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상철씨가 옥순씨를 좀 알아가 보려고 호감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도 옥순씨가 우리는 운명인가봐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드는 거죠. 아무튼 옥순씨가 오늘 상철님한테 결국엔 선택 못 받았어요. 영수님한테도 그렇고 그냥 옥순씨의 자업자득이라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시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옥순씨가 상철씨 마음을 완전히 다치게 한 얘기가 제 생각에는 이 한마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상철에게 인생에서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 그것도 이제 남자가 들을 때는 일주일도 안 되는데 벌써 인생에서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옥순씨가 이제 얘기하실 때 뭐 인생, 운명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지가 않나. 더군다나 이제 이분들도 나이가 40이시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이분 나이가 지금 38이잖아.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하면은 애기가 돼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듣고 뭐 보고 하는 거 없어? 그래서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옥순씨가 계속 억울해하면서 상철씨는 지금 나한테 알 기회를 많이 안 줬어요 라고 하지만은 옥순씨는 처음에 영수씨 원픽이었잖아요. 그리고 영수씨랑 잘 되는 줄 알고 영수씨한테 올인했잖아. 알 기회를 안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시간이 없었어요, 영수씨한테 올인하느라고. 본인이 행동 똑바로 못하고 본인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영수님한테 정 떨어지는 행동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이 나가리 되고 이제 영순이한테 손절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픽이었던 상철씨한테 올인한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상철씨한테 억울하다고 말할 게 안 되죠. 그리고 오늘 옥순씨가 이제 상철씨 붙잡느라고 40분 동안 얘기했잖아요. 물론 이제 붙잡는 입장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배려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미 승부는
그거는 낫단 말이야. 상철 씨는 영자님을 좋아한다고 옥순 씨한테 얘기까지 했고 그 뒤에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순자님하고 그리고 영자님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40분이나 얘기한 거는 옥순 씨가 너무 뒤에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은 게 아닌가, 너무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닌가. 40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 또 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옥순 씨가 좀 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상철이가 배려 없다고요? 아니요. 상철이는 옥순 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옥순 씨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40분이나 이제 대화를 해준 거는 상철 씨가 그건 배려심이 있었던 거죠. 물론 저도 상철 씨를 그렇게 막 호감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방송에서 봤을 때는 상철 씨가 옥순 씨한테 배려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봐요. 옥순 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싫어할 만한 부분들에서 뭐 하나하나 얘기해보자면은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옥순 씨가 눈을 조금 불편하게 뜨시죠. 이렇게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약간 이렇게 쑥스럽게 쳐다보시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위로 치켜뜬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부자연스럽게 치켜뜨고, 그리고 옥순 씨가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제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현숙님을 배려하지 않는 것도 있었고, 순자님하고 얘기할 때도 순자님 어떡해요? 순자님 상철씨 좋아하는데 상철씨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그렇게 막 배려심 있는 모습이 없었어요. 또 추가로 말을 하자면 옥순씨가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 언니들이 불편하게 하는 게 없는데 옥순씨가 자기가 눈치 봐놓고 언니들이 눈치 보게 만든다 그래. 옥순씨의 화법이나 그런 말하는 모습이나 대화하는 그런 대화법이 자기가 눈치 봐놓고 언니들이 눈치 보게 해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상철씨한테 손절당해놓고 자기가 상철씨를 좋아한 거잖아. 그래놓고 상철씨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놓고 나를 흔들어놓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런 거야. 대화법도 그렇고 옥순씨가 이제 평범한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러나 충분히 싫어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옥순씨가 영수씨랑 현숙님이랑 데이트할 때 현숙님 앞에서 한우를 하나도 못 받은 현숙님 앞에서 한우 3개 받았다고 자랑했잖아, 영숙님한테. 그거는 이제 선을 넘었죠. 그런 게 조금 보통의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옥순씨를 좋게 볼 수가 없는 포인트들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했는데 상대방이 좋아해주지 않으면은 억울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좋아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만큼 안 좋아해준다고, 다른 사람 좋아한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연애를 안 해서 그렇다, 연애를 무슨 뭐 10년 동안 안 했다, 장기간 연애 안 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옥순씨가 그냥 이런 사람인 거지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한 거랑은 별개라 생각해요.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해서 이렇다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옥순씨가 마지막 최종 선택에서 나는 옥순이 되어가지고 인기녀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건마저도 옥순 이름을 붙여준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누구보다도 옥순씨가 인기녀가 된 거를 즐겼어요. 팀 옥순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옥순씨는 억울해 할 만한 게 없다. 정말 인기 많은 옥순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인기 많아가지고 힘들었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인기가 많은 거를 즐기면서 팀 옥순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 누워가지고 막 바둥바둥 거렸잖아. 누구보다도 막 옥순씨가 가장 즐기고 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인기 많은 옥순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지. 시청자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옥순씨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늘 마지막까지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옥순씨를 계속 좀 안 좋은 쪽으로 별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뭐 좋은 모습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뭐 일단은 나는 솔로에서 이번에 옥순씨 덕분에 재밌었어요. 옥순씨가 없었으면은 이번에 나는 솔로 14기가 이 정도로 막 인기 있고 그랬을 것 같지가 않은데, 나름대로 이렇게 시청률이 올라가고 했었던 거는 옥순씨랑 상철씨가 계속 간제비 같이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청률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리뷰에서는 옥순씨가 이렇게 별로라고 얘기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감사하죠.